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라디오를 들으면서 동시에 밀린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내일 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시라도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하루를 한번 천천히 되감아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마도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일일 겁니다. 간밤에 온 메시지는 없는지, 밤사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며 뇌를 강제로 깨웁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 풍경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잠시 창밖을 보거나 멍하니 사람들을 구경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10초,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30초,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조차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읽고 보고 듣고 끊임없이 정보를 뇌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마치 정보라는 연료를 넣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꺼져버리는 기계처럼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바쁨은 일종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나 요즘 정신없이 바빠. 눈코 뜰 새가 없어. 라고 대답하면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듭니다. 내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도태되지 않고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증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즘 그냥 좀 한가해, 별일 없이 지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왠지 무능력하거나 게으른 사람처럼 비칠까봐, 혹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바쁜 척을 하고 스케줄표를 빽빽하게 채워 넣으며 안심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남들이 잘 때 공부해야 성공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불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즉 여백의 시간을 죽은 시간 혹은 낭비되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은 죄악시되고 5분을 넘기지 못해 벌떡 일어나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찾아 헤맵니다. 쉬는 날조차도 밀린 독서하기, 영어 단어 외우기, 집안 대청소하기 같은 미션을 수행하느라 바쁩니다. 우리의 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정보 처리라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엉뚱하고도 도발적인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는 제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멍을 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 낭비라고 치부했던 그 멍 때림의 시간이 사실은 뇌를 가장 활발하게 깨우고 당신의 잠자던 창의성을 폭발시키며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할 때 찾아올까요? 아니면 치열한 회의실에서 고성이 오갈 때 찾아올까요?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들은 의외로 아주 싱겁고 나른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왕이 궁금인지 아닌지 밝혀내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책상이 아닌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머리 복잡한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멍하니 휴식 취하던 그 순간, 넘치는 물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깨달은 것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또 어떤가요? 그는 연구실이 아닌 사과나무 아래 풀밭에 앉아 한가롭게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사과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 고요한 순간에 우주를 관통하는 중력의 법칙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현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작가 조앤 롤링은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고장나 무려 3시간 동안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창밖의 들판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뿐이었죠. 그 지루하고 막막했던 4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마법 학교에 다니는 소년의 이야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했거나 그녀가 멍하니 있는 대신 가방 속에 서류를 꺼내 일을 했다면 우리는 해리포터라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위대한 발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가 쉴 새 없이 정보를 처리하던 집중 모드에서 벗어나 잠시 긴장을 풀고 멍하니 있었던 순간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멍을 때릴 때 뇌가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을 끈 컴퓨터처럼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뇌 속에 숨겨진 비밀 회로가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할 때는 이 회로가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산책하거나 샤워할 때, 즉 뇌가 휴식 상태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 비밀 회로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 회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마치 우리가 잠든 사이에 스마트폰이 알아서 앱을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듯 뇌는 내부 정리 작업에 돌입합니다. 하루 동안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온 수많은 정보 조각들, 경험들, 감정들을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과감히 삭제하여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서로 아무런 관련 없어 보이던 정보들을 이리저리 연결해 봅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샌드위치 맛이랑 어릴 때 소풍 가서 먹었던 그 맛이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 어제 팀장님이 했던 말이랑 저번 달에 읽은 책 내용이 통하는 게 있네? 이런 엉뚱하고도 기발한 연결들이 바로 멍 때리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즉, 멍 때림은 뇌의 전원 끄기가 아니라 창의성 모드 켜기이자 대청소 시간인 셈입니다. 도서관에 비유해 볼까요?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이 책을 꺼내보고 아무데나 꽂아두어 도서관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서가 책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분류해야 다음날 사람들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멍 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사서가 책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사서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와 책을 꺼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은 난장판이 되고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뇌가 딱 이런 상태입니다. 비밀 회로가 작동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외부 자극으로 인해 뇌는 늘 과부하 상태, 즉 정리가 안 된 난장판 도서관 같은 상태입니다. 정보가 들어오기만 하고 정리가 되지 않으니 머릿속은 항상 복잡하고 뿌옇습니다. 자꾸만 깜빡깜빡 건망증이 생기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는커녕 감정 조절조차 힘겨워집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불안한 것도 뇌가 제발 정리할 시간 좀 줘 라고 비명을 지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컴퓨터도 오래 켜두면 속도가 느려지고 버벅거릴 때 재부팅이 필요하듯 우리의 뇌도 재부팅의 시간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재부팅 버튼이 바로 멍 때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멍을 때려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5만 가지 잡생각, 해야 할 일, 걱정거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손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멍 때림에도 요령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불멍의 매력을요.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불꽃의 불규칙한 움직임, 타닥타닥 타는 소리, 따뜻한 온기.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복잡한 생각 회로를 잠재워줍니다. 강가나 바다에서 하는 물멍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의 걱정도 저 물결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숲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순멍은 우리 뇌를 가장 편안한 상태인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매번 캠핑을 가거나 바다로 떠날 순 없겠죠.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멍을 때릴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창문멍입니다. 비 오는 날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혹은 맑은 날 구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모양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항 속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쫓는 물멍도 훌륭합니다. 심지어는 세탁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것도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목적 없는 응시입니다. 무언가를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 구름은 정난운일까? 세탁기가 왜 저렇게 소리가 크지? 이런 생각은 멈추십시오. 그저 눈앞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각적 정보 처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뇌의 긴장을 툭 하고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감을 활용한 멍때림도 있습니다. 향멍을 들어보셨나요?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피워놓고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겁니다. 후각은 뇌의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결되어 있어서 좋은 향기를 맡으며 멍하니 있는 것은 뇌를 빠르게 이완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소리멍도 있습니다. 빗소리, 장작 타는 소리, 카페 소음 같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가만히 그 소리의 파동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멍을 때리다 보면 불현듯 죄책감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일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멍때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더 멀리 뛰기 위한 도약의 준비 자세입니다. 활을 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활 시위를 뒤로 팽팽하게 당기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쏘기만 하려고 하면 화살은 코앞에 떨어질 뿐입니다. 자동차도 계속 달리기만 하면 엔진이 과열되어 결국 도로 위에서 멈춰버립니다. 엔진을 식히고 주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멍때림은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 뇌에 연료를 주입하고 엔진을 식히는 가장 생산적인 투자입니다. 오히려 그 단절 동안 당신의 뇌는 비로소 숨통을 트고 자유롭게 유영할 것입니다. 산책할 때 이어폰을 빼보십시오.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는 대신 세상의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걸어보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내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보를 듣는 귀를 닫고 감각을 느끼는 귀를 열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로수의 잎이 얼마나 푸른지, 한유의 색깔이 얼마나 오묘한지, 계절의 냄새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사소한 발견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자양분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며 커피를 목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향을 깊이 들이마시고 따뜻한 온기를 손으로 느끼고 혀끝에 닿는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단 5분이라도 온전히 그 행위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이자 멍때림입니다. 때로는 목적 없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맛집을 검색하고 1분 단위로 계획을 짜서 돌아다니는 미션 수행 같은 여행 말고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마음에 드는 벤치가 있으면 하염없이 앉아있는 여행 말입니다. 효율성의 잣대로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들은 대개 계획 없이 우연히 마주친 풍경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은 가장 길고 깊은 멍때림의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잠조차 줄여가며 생산성을 높이려 합니다. 하지만 잠을 줄이는 것은 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뇌척수액이라는 청소부를 불러와 낮 동안 쌓인 나쁜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냅니다. 일종의 대청소 시간인 셈입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에 이런 찌꺼기가 쌓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배운 기억을 장기 기억 저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밤새워 공부한 내용이 다음날 시험 치면 다 까먹는 이유가 바로 이 저장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잘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쉴 권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친구가 아프거나 힘들면 좀 쉬어, 건강이 최고야 라고 위로하면서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해 라며 채찍질합니다. 이제 그 채찍을 내려놓고 고생한 뇌에게 휴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한 도움닫지이며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새로운 영감을 채우는 그릇을 빚는 시간입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쉼표 없이 빽빽하게 이어지는 연주는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이 달리기만 하는 인생은 숨이 찹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악보에 의도적으로 쉼표를 그려 넣으십시오. 그 쉼표의 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창밖을 보아도 좋고 눈을 감고 있어도 좋습니다. 아, 심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 심심함을 주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잊고 있었던 진짜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미소 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낸 당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